시조를 평시조와 사설시조로 나누는 기준은 형식이죠. 평시조는 3장 6구 45자 내외라는 기본 형식에 맞춰서 쓴 시조고요. 사설시조는 종장을 제외한 주로 중장이 2구 이상 길어진 시조를 사설시조라고 합니다. 평시조의 작가가 누군지 중요하죠. 평시조는 주로 양반 사대부나 요 양반 사대부들과 어울려서 생활했었던 기녀들이 주로 평시조를 썼었어요. 반면에 사설시조는 조선 후기에 이제 서민의식이 성장을 하면서 일반 서민들이 작품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조를 보다 보면 작가의 작가 미상 이렇게 나와요. 작가를 모른다는 얘기거든요. 양반 사대부들은 자신들의 개인 문집이 있기 때문에 이황, 윤선도 이렇게 자기 문집을 통해서 아 이거 누가 썼구나 라는 작가를 알 수 있어요. 황진이, 뭐 홍랑 이런 기녀들도 작가를 알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이 일반 서민들이 쓴 작품들은 작가가 누군지 몰라요. 당시에 노래를 부르다가 노래가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면서 나중에 그냥 기록이 돼서 남아있는 경우라 작가 미상이다 이러면 아 서민들이 작가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문학작품에서 작가가 누구인지 봐두셔야 해요. 왜냐하면 작품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작가가 쓰는 거지. 그리고 작가의 생각이 작품 속에 담겨 있을 수밖에 없어서 작가가 누구이냐에 따라서 내용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대부들이 쓴 작품은 이 양반 사대부들이 기본적으로 유학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양반 사대부들이 쓴 작품에는 이런 유교 사상이 담겨 있을 수밖에 없죠. 그들의 가치관이니까. 그래서 유교적인 충의 사상이라든지 부모에게 효도하고 형제간에 우애 있게 지내자라든지 이런 유교 사상들이 담겨 있게 되고 그들은 청렴결백, 청백리가 돼야 했기 때문에 세상살이에 대한 욕심 없이 자연과 더불어 사는 만족감 이런 것들을 담은 노래들을 많이 쓰게 됐죠. 반면에 일반 서민들은 그 일상생활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루하루 먹고 살아야 되고 하루하루 일해야 하고 그리고 사랑하다가 버려지게 되기도 하고 내가 정이 떨어져서 떠날 수도 있고 그래서 이 일반 서민들은 생활하면서 느꼈었던 생활 감정들이 그대로 노래가 됩니다. 사설시조는 그렇기 때문에 서민들이 작가거든요. 서민들의 생활 감정이 담겨 있어서 서민들을 괴롭혔었던 탐관오리들을 풍자를 한다거나 아니면 이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는 슬픔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내용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오늘 볼 작품들은 주로 여기에다가 초점을 맞춰서 볼게요. 사랑했다가 이별하는 감정 같은 경우는 슬픈 감정이죠. 님은 떠났지만 그 님이 잊혀지지 않는 감정이기 때문에 거의 뭐 징징징징 우는 것 같은 감정이라고 생각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사설시조는 묘미가 있어요. 이렇게 그 사람이 너무 보고 싶어. 자꾸 그 사람을 생각나. 그래서 잠도 못 자겠고 눈물로 나를 지새고 있어. 되게 슬픈 감정인데 그 슬픈 감정을 해학적으로 표현을 합니다. 해학적이라는 거 뭔지 알죠? 웃기게 표현하는 거예요. 요 웃기게 표현할 때 요즘 개그 코드와는 좀 달라요. 안 웃길 수도 물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해학적으로 표현한다라는 건 이별은 슬픈 일이에요. 그 슬픔의 감정을 슬프지 않게 표현을 하기 때문에 해학적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물론 슬픔의 목소리를 그대로 드러내서 울고 하소연하듯이 쓴 작품도 있지만 오늘은 그 이별의 슬픔이라는 슬픔의 감정을 과장을 섞어서 슬프지 않게 표현한 작품들을 볼 거예요. 첫 번째로 볼 작품은 뭐냐 하면 화자와 님 사이가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 화자와 님 사이가 그다지 멀다고 화자는 생각하지 않아요. 너가 오는 길이 뭐 얼마나 멀다고 못 와. 대체 무슨 장애물이 그렇게 많길래 못 오는 거냐? 라고 이 장애물을 쭉 늘어놓을 건데 그 장애물이 사용되는데 점층적으로 아니 점강이에요. 점강적으로 장애물들을 나열을 할 겁니다. 그런데 이게 뭐 장애물이 있어서 못 와? 이렇게 짧게 얘기를 해도 될 걸 요 열거되는 소재를 점점 크기를 줄여가면서 점강이라는 거 점점 작게 표현해 주는 거거든요. 점점 크기를 줄여가면서 좀 과장되게 나열을 할 거예요. 노래의 내용은 무슨 내용이냐 하면 화자와 너 사이는 지금 떨어져 있습니다. 너가 떠난 거예요. 너가 갔어. 그런데 네가 나에게 다시 올 수가 없어?
그렇게 멀어?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너 오는 길에 무슨 성을 덕지덕지 쌓아놨냐? 남한산성이 있냐? 북한산성이 있냐? 그 성 안에 또 무슨 담벼락이 가로막고 있어서 못 오는 거냐? 그 담 안에 집을 지어놨는데 그 집 안에 두주가 있고, 두주라는 게 쌀독 얘기하는 거예요. 쌀독이 있고 이 쌀독 속에 또 쌀을 담은 괴짝 넣어놓고 이 괴짝 속에 너를 막 칭칭칭칭 동여맸어? 그리고 나오지 못하게 자물쇠로 막 칭칭 잠궈놨기 때문에 네가 못 나와서 나한테 못 오는 거야? 라고 이렇게 좀 따지듯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 너를 만나지 못해서 슬퍼야. 사실은 네가 나에게 왔으면 좋겠어, 요 얘긴데, 그대가 없는 밤이 너무 깁니다. 그대가 다시 내게 왔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애잔한 말투로 쓰는 게 아니라 무슨 장애물이 그렇게 많길래 못 오십니까? 이러면서 그 장애물을 과장되게 열거를 한 거예요. 이런 과장법이 해학을 만들어내는 요소입니다. 요즘에 10대들에게는 와닿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이런 과장이 당시에는 해학을 많이 만들었었던 거고요. 요 과장이 웃기지 않은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아요. 그 옛날에 개그 콘서트 같은 프로 있을 때 수다맨이라는 캐릭터가 있었어요. 그 수다맨이라는 캐릭터가 별게 아니었었거든요. 막 지하철 1호선 인천에서부터 서울까지 그 구간을 뭐 지나면 뭐 나오고요, 뭐 지나면 뭐 나오고요, 이걸 쭉 외우는 게 그냥 개그 코너였던 적도 있어요. 이렇게 과장되게 열거하는 게 듣는 사람들한테는 나름대로 요게 좀 해악을 만들어내거든요. 그 요 작품이 이제 그럴 작품입니다. 자, 작품 한번 볼게요. 어이 못 오던가, 어찌 못 오던가, 무슨 일로, 무사함이라는 게 무슨 이라는 뜻인지 이제 좀 감 잡히시죠? 무슨 일로 못 오던가. 그래서 화자는 너라는 대상을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왜 못 와? 무슨 일이 있어서 못 와? 이런 말투를 쓰고 있다는 거, 화자는 너를 어떻게 하고 있다고? 기다리고 있는 거죠. 자세는 기다림. 정서로 얘기하면 그리움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너가 대상입니다. 너 오는 길 위에 무쇠로 성 쌓아놨어? 이런 거 이제 읽을 줄 아시죠? 이렇게 겹자음이 있으면 뒤에 있는 소리가 지금 시옷이에요. 시옷을 된 소리로 읽어주시면 됩니다. 아래야 읽을 줄 아시죠? 아래야 첫 소리에 있을 때, 지금 이렇게 첫 소리에 있으면 아로 읽으시면 되는 거예요. 무쇠로 성 쌓고, 성 안에 담 쌓고, 담 안에 집 짓고, 집 안에 두주 놓고, 두주는 쌀독입니다. 쌀독 놓고, 두주 안에 게짝 놓고, 게짝 안에 너를 결박이라도 해놨어? 크기 점점 어떻게 돼요? 성 안에 담 안에 집 안에 두주, 뒤주 안에 궤 안에 너, 이렇게 해서 점점 속으로 들어가고 있는 거니까 큰 거 속 이렇게 속에 안에 이렇게 가면 점점 크기는 작아지는 거니까 점강이라고 한 겁니다. 결박을 해놓고 이때 성, 담, 집, 뒤주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너가 나에게 오는 데 있어서 걸림돌, 장애물이 되는 애들이겠죠. 그래 놓고서는 쌍배목 외걸쇠, 요거 다 자물쇠예요. 요 자물쇠에다가 용거북 자물쇠로, 요런 자물쇠 전부 다 너가 나에게로 오는 장애물, 가로막고 있는 걸림돌 되는 거죠. 이런 걸림돌들이 이렇게 많아서 수기수기 잠겨 있었던 거냐? 너 어이그리 나한테 안 오는 거니? 말투 보면 너 왜 이렇게 안 와? 나는 어떻게 하고 있는데, 기다리고 있는데, 네가 그리운데 너 왜 이렇게 안 와? 라는 그리움이라는 애절한 정서인데 말투는 애절하지 않죠. 되게 활달한 말투를 쓰고 있는 거예요. 무슨 장애물이 그렇게 많아서 안 와? 장애물 이거 있어, 이거 있어, 이거 있어, 이거 있어, 이거 있어, 이거 있어. 이런 장애물 때문에 못 오는 거야? 이런 수다스러운 말투를 통해서 해악을 만들어낸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공간상의 장애물이었죠. 이제 종장은 한 달이면 30날이나 있어. 근데 이 30일이나 되는 그 많은 날 중에 나를 보러 올 하루가, 그 하루가 없는 것이었냐라는 원망의 목소리였습니다. 자, 그래서 특징이에요. 나를 보러 올 하루가 없었어? 나 보러 오는 길이 그렇게 힘들었어? 라는
나는 너를 보고 싶은데 라는 간절한 마음을 표현을 한 건데 목소리가 애절하고 슬프지 않죠. 과장을 썼기 때문에 뭐가 있다. 해악이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이때 과장을 사용해 준 방법은 과장된 열거를 썼다라고 해 주실 수 있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표현법은 연쇄법 썼다 그랬거든요. 연쇄법이라는 게 꼬리 물고 이어지는 거잖아요. 처음에 나왔었던 장애물 하나, 그 안에, 또 그 안에, 그 안에 이렇게 해서 토막 장애물이 토막토막으로 있는 게 아니라 그 안에 그 안에 그 안에 이렇게 꼬리 잡고 점점 이어간 거거든요. 그래서 연쇄법이라고 한 거였습니다. 자, 그 다음 작품에서도 장애물이 있어요. 역시 떠난 거는 너인 거고요. 이 너라는 대상이 오지 않는 이유를 제3자에게 원망의 화살을 돌려요. 우리 집에서 키우는 암캐, 개에게 원망의 화살을 돌립니다. 우리 님이 오지 않는 이유를 내가 막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님이 나를 만나러 안 와. 그런데 왜 이렇게 안 올까를 생각을 해봤는데 그 님이 나에게 마음이 떠나서 안 오나? 라고 생각했으면 슬프죠. 그런데 님이 나에게서 마음이 떠났나? 마음이 변했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아유 요놈의 개새끼 때문에 못 오는구나. 우리 집 개새끼가 너무 드세서 이 개새끼한테 물릴까봐 못 오는 거구나. 이렇게 표현을 해준 거예요. 그런데 사랑에 빠진 사람이 요 개한테 물릴까봐 못 오는 일은 아마 없을걸요. 마음이 떠났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님이 나에게 마음이 떠나서 안 오시나? 라는 약간 좀 애절할 수 있는 마음을 제3자인 개에게 돌려서 표현을 해서 걔한테 너 때문에 우리 님이 안 온다. 너 밥도 주지 말아야겠다. 굶어 죽어도 내 탓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말하는 게 해학적인 효과가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작품 볼게요. 여기서는 이제 개가 나와 우리 님 사이의 장애물에 해당하는 거예요. 개를 열나문이나 길러요. 열나문이라고 할 때 열은 10마리 얘기하는 거예요. 나문이라 그러면 10 넘게죠. 개를 10마리 넘게 기르고 있는데 요놈의 개같이 얄미울까? 요놈의 개는 아주 얄밉대요. 그래서 요놈의 개를 대하는 태도는 벌써 아우 얄미워 이러면서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죠. 요놈의 개는 얄미워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요 개같이 얄미우랴 이러면서 당연한 사실을 요 개가 얄밉다라는 걸 일부러 묻고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일부러 묻는 표현법 서리법입니다. 어쨌거나 요놈의 개는 얄미워요. 왜 얄미운지가 나옵니다. 내가 미워하는 님이 오면 꼬리를 회회 치면서 막 반가워하는 거죠. 내가 미워하는 님한테는 꼬리를 회회 치면서 위로 뛰었다가 아래로 내리 뛰었다가 하면서 내가 미워하는 사람은 얘가 내 마음과는 반대로 반겨줘요. 나는 미워하는데 요놈의 개는 내 마음과 반대로 미운 님은 오히려 반겨주고 내가 왔으면 하고 바라는 고운님이 있어요. 이 고운님이 오면은 내 마음과는 반대로 고운님이 올 때 꼬리를 쳐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고운님이 올 때는 내 마음과는 반대로 뒷발을 막 버둥버둥 곧 물 것처럼 막 무섭게 행동하는 거죠. 뒷발을 버둥버둥 하면서 행동력을 보여줘요. 막 뒤로 물러섰다가 무르락이라는 거 뒤로 물러섰다가 라는 뜻입니다. 뒤로 물러섰다가 나으락 앞으로 나왔다가 이렇게 행동만 무섭게 할 뿐만 아니라 캉캉 짖어요. 캉캉캉캉 이거 소리 흉내내는 의성어입니다. 캉캉 짖어서 나는 내가 너무 사랑하는 님인데 요놈의 개가 이렇게 위협적인 행동을 취해서 우리 님을 돌아가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님이 내가 좋아하는 고운 님이 돌아간 이유는 누구 때문이어서 요놈의 개여서 요 개가 어떻다고요? 얄밉대요. 그래서 내가 밥을 먹다가 밥이 쉬어서 그 쉰밥이 그릇 남아 돌아도 너 먹일 줄 있겠냐? 여기서 너 누굽니까? 내가 좋아하는 님을 돌아가게 만들었던 내가 좋아하는 님을 물려고 위협했던 요놈의 개 얘기하는 거죠. 의인법 썼네요. 개를 너라고 불러서 너 먹일 줄 있겠냐? 이러면서 너는 내가 굶겨 죽인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 너를 먹일 건 없어.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너 먹일 줄 있으랴 라고 일부러 의문문으로 쓴 서리법 썼습니다.
참 요 화자 안타깝죠. 어떤 남자도 개가 무서워서 그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러 가지 않는 남자는 없어요.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건데 그걸 인정하고 싶지 않으니까 요놈의 개새끼 너 때문이야. 이렇게 얘기를 한 말투가 해악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화자의 정서 다 노래가 웃음을 자아내는 이유는 엉뚱한 대상에게 원망했기 때문이에요. 그 원망의 대상은 님이어야 되는데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서 눈 흘기는 격으로 그 나를 때린 사람은 따로 있는데 엉뚱한 사람한테 화풀이하는 그 약간 어리숙한 것 같은 행동, 물론 어리석음이 표면적으로 드러나진 않아요. 어리숙한 것 같은 그 행동이 웃음을 유발했다. 이렇게 웃음을 유발할 때는 해악이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풍자하고 구별해 두셔야죠. 풍자는 요 웃음을 유발한 대상이 비판적이어야 돼요. 그런데 요 노래는 님을 기다리는 화자가 비판적 대상 아니죠. 불쌍하지 오히려. 요런 웃음을 유발한 대상이 살짝 안쓰러워. 오히려 연민을 불러일으켜. 요럴 때는 풍자 아닙니다. 그냥 뭐만 있다고 하시는 거예요. 해악만 있다라고 하셔야지 되는 거죠. 자, 해악적인 노래 하나 더 볼게요. 자, 요 노래도 역시 버림받고 기다리는 화자예요. 근데 나를 떠날 때 그 님이 올게 라고 약속을 하고 갔었던 거죠. 기다려 나 다시 올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갔기 때문에 화자는 온다 그랬으니까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님이 사랑하는 님입니다. 화자는 님을 기다리고 있어요. 님이 오마 하기에 님이 온다고 했거든요. 님이 오마 다시 오마 했기 때문에 저녁밥을 일찍부터 지어 먹었어요. 그리고서 님이 온다 그러니까 중간문 나서고 대문도 나갔고 문지방 위로 우희라는 거 위에요. 문지방 위에 치달아는 위로 올라가서죠. 조금이라도 높은 곳을 가려고 중문도 나가고 대문도 나가고 문지방까지 나가서 그 문지방 위에 치달아 앉아서 이 수로 요거 손수자입니다. 손으로 가액하고 액은 이마 액자예요. 손을 이마에 얹고 이렇게 멀리 보고 싶을 때 빛에 눈이 부시면 안 되니까 손으로 이렇게 눈썹 위에 올려서 햇빛 가리잖아요. 그걸 이수로 가액하고 라고 한자로 쓴 겁니다. 손을 눈 위로 올리고 오나 가나 여기서 지금 오나? 아직 가고 있나? 요거는 님이 오는지 가는지죠. 님이 오는지 가는지 보려고 건너편 산을 바라봤어요. 그래서 님이 오는지 내가 바라봤는데 진짜 뭔가가 있어. 거무이뜰한 게 서 있거든요. 거무이뜰한 게 여기 지금 시간이 밤이잖아요. 저녁밥 먹은 뒷시간이니까 어둑어둑해질 무렵이니까 선명하게는 안 보이죠. 그래서 뭔가 거뭇거뭇하면서 희끗희끗한 정체를 알 수 없는 게 딱 서 있어요. 그런데 나는 오로지 님 생각밖에 없었기 때문에 게다가 또 님이 오겠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올 때가 됐어 라는 생각에 다 님으로 보이는 거죠. 요 거뭇거뭇하면서 희끗희끗한 게 딱 서 있는 걸 보면서 와 저거 우리 님인가 보다 이렇게 반가워한 거죠. 아직까진 정체를 몰라요. 어두워서 선명하게 안 보이는데 그 거머있들한 걸 나 혼자 사랑의 눈이 멀어서 님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가서 만나고 싶어요. 그래서 버선을 벗었어요. 버선을 벗었다는 거 요즘 말로 하면 양말도 벗었다는 거죠. 버선은 벗어서 품에다가 품고요. 신발도 벗었어요. 신발은 벗어서 손에 쥐고요. 겹비 님비 옆으로 넘어질 듯 꼬꾸라질 듯 하면서 님비곰비 앞으로 꼬꾸라질 듯 뒤로 자빠질 듯 하면서 천방지방 지방천방 요거 다 허겁지겁 헐레벌떡 자빠졌다 아파졌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다 의태어예요. 님을 만나고 싶어서 허겁지겁 달려가는 모양을 흉내내는 이렇게 모양을 흉내내는 말들 의태어라고 하죠. 근데 여기 의태어 사용된 것도 보세요. 허겁지겁 한 번 정도 쓰는 게 아니에요. 한 번 정도 써서는 수다맨이 될 수 없거든요. 한 번 정도 써서는 웃음을 유발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겹비님비 님비곰비 천방지방 지방천방 이렇게 과장된 열거를 써서 웃음을 유발하는 겁니다. 해악적 효과가 있다는 거죠. 겹비님비 님비곰비 천방지방 지방천방 땅이 진데든 마른 데든 땅의 상태가 어떤지를 가리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막 넘어질 듯이 워롱충창 헐레벌떡 요즘 말로 하면 헐레벌떡이에요. 헉헉헉헉
이렇게 헐레벌떡 하면서 그 먼 거리를 단숨에 달려간 거예요. 그래서 그 거머이뜰한 것의 정체를 님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대놓고 막 반가워도 못해요. 정앤말을 하겠다고, 정담긴 말 하겠다고 눈도 똑바로 쳐다보지 못하고 곁눈으로 힐끗 보는 거예요. 옆으로 슬쩍 쳐다봤더니 이런 님이 아니었네요. 작년 7월 30일에 한여름에 갈가벗겼다라는 거 껍질 벗겼다는 얘기예요. 껍질을 벗겨놓았었던 주추리 3대궁이었어요. 옥수수 대궁이었던 거예요. 이런 님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미친 듯이 달려갔는데 미친 듯이 달려가서 또 청순하고 예쁜 척 하려고 눈을 똑바로 쳐다본 것도 아니고 옆으로 힐끗 봤는데 에라이 옥수수 대궁이었네. 옥수수 대궁이 살뜰히도 이렇게 날 속였네. 에라이 옥수수 대궁이었네. 이때 해학적인 효과 있는 겁니다. 그래놓고 이게 쑥스러워서 얘기하는 거죠. 여기 뜻 없어요. 모처라는 종장이니까 세 글자 맞추느라고 쓴 거예요. 밤이었기에 망정이다. 밤이어서 사람이 없어서 망정이다. 행여 낮이었으면 어떡해. 사람들이 많았을 텐데 그 사람들 중 누구라도 하나가 나를 봤으면 남 웃음거리가 될 뻔했구나. 벌써 이렇게 웃음거리 될 뻔했다 그러잖아요. 내가 한 행동이 웃음을 유발했었다는 얘기죠. 해학적으로 표현을 해준 대목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 마찬가지예요. 내가 님이 너무 그리워서 아유 옥수수 대궁도 님으로 보였어. 옥수수 대궁도 님으로 보였어. 라는 그 발상 자체도 해학적인데 요 해학적으로 나타내는 방법이 얘는 님비 곰비 곰비 님비 천방지방 지방천방 같은 의태어들 과장되게 사용을 해서 화자의 행동을 통해서 웃음을 유발하고 있는 거였습니다. 정서 자체는 뭐예요? 님을 얼마나 그리워했는지를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너무 그리웠어요. 이런 정서는 애상적이에요. 슬프고 쓸쓸합니다. 그런데 이런 애상적인 정서를 하다못해 옥수수 대공도 다 우리 님으로 보이더라. 이런 발상이 해학적인 발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해학을 만들어내는 기법. 일단 과장이 있으면 수다맨처럼 얘기를 했다 이러면 고전 시가에서는 해학이 있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요때 그냥 해학까지만 가셔야 됩니다. 풍자 안 됩니다. 이렇게 님이 그리워서 옥수수 대궁마저도 우리님으로 착각했던 이 사람을 뭘 비판할 거야. 불쌍하지. 연민의 대상이기 때문에 대상에 대한 비판이 없으면 풍자 가시면 안 됩니다. 그냥 해학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자, 여기 님이 오마하거늘에서는 반어법도 하나 더 보실게요. 반어법이라는 건 화자의 의도와 반대로 얘기를 하는 게 반어법이거든요. 여기에서도 지금 반어법이 있어요. 요거예요. 옥수수 대공이 살뜰히도 나를 속였다 이랬는데 알뜰살뜰이라고 할 때 요 살뜰이라는 말이 예쁘게 라는 뜻이거든요. 그 낭비하는 것 없이 예쁘게 이런 게 살뜰이에요. 버릴 데 없이 예쁘게. 요 옥수수 대궁이 나를 속였는데 뭐 이게 버릴 데 없이 예쁘겠어요? 요 살뜰히도 라는 표현은 아유 이쁘게도 나를 속였다. 이쁠 거 없습니다. 그래서 요 살뜰히도라는 거 이쁘지 않다, 속아서 속상하다라는 걸 이쁘게도라고 반대로 얘기를 한 거여서 이때 살뜰히도라는 단어는 반어적으로 사용됐다라고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실게요.